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영상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신생아 출산 날짜를 잡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번 영상에 그 사내아이, 남자아이가 금년 신축년 양력 4월 25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선생님이 4월 16일 날 오후 3시 반 넘어서 5시 반 사이에 신시에 나온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확하게 4월 16일 날 오후 4시 45분인가요? 아무튼 그 신시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것은 그 아이의 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태어났으면 벌거숭이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입히는데 그 몸에 잘 맞는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너무 보기도 좋습니다. 사주 자체는 태어난 그 몸은 조그만한데 옷을 크게 입혔다가 또 사주 자체가 큰데 옷을 적게 입었다가 이걸 조금 볼상사납겠죠. 그래서 그 사주에 맞춰서 옷을 입히는 걸 갖다가 이름을 부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요즘에는 신생아 이름 하나씩 지으려면은 뭐 최하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줘야 지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 영상 잘 보면 어지간하면 집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끔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 애는 2020년 4월 16일 신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주는 신축년 이임진월 갑오일 이임신시에 태어났어요. 간목이 진월에 이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지만 이것은 등령은 못했지만 준등령이다 그랬다. 그럼 준등령은 인수란에 얻은 것과 같다 그랬다. 일단 약하니까 화토는 강하고 화토가 강하고 간목은 지지무근하니까 약하니까 물을 필요로 했다. 그럼 용신은 물이 된다. 용신을 돕는 건 금생수, 살인상생. 그 다음에 물을 필요로 하는 사주에 여기 강한 화생토, 토가 토자리니까 토는 나쁘다. 토를 도와주는 불도 나쁘다. 불은 금까지 억제를 하니까 그럼 결국은 물이 필요한 사주에 토가 안 좋으면은 토를 억제하는 나무는 야구이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금수 목의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사주에서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기운 쪽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자,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면 이제 호적에 등재를 합니다. 이제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호적에 등재를 하는데, 등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러주지 않고 가만히 그냥 등재만 해놓고 놨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기운이 금수목인데 예를 들어서 금수목으로 이름을 지어서 가장 가깝게는 어머니부터 이 아이의 어머니부터 누구야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를 때 이 사주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은 기운을 계속 애기한테 발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친구들 이웃에서 누구야 이름을 갖다 불러주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 아이한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사주 자체가 기본이라면 이 이름은 정말로 그 기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에너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애는 어찌됐든 간목일주가 진상관 생재 태왕 용인격 살인상생 맞습니다. 진상관 생재 태왕 용인격 살인상생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초년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용신은 물이고 희신은 금이고 목은 약신입니다. 금수목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하고 사주에 맞춰서 잘 지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름은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으면 이름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러줌으로 해서
그 이름 자체가 그 몸으로 자꾸 이렇게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집에서 예를 들어 신생아가 태어났다. 어떻게 질 건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용신, 희신, 약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사주가 없이 이름을 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선생님 볼 때는 일단 사주에서 용신, 희신, 약신이 구해져야 이름을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성씨가 나라정자 정치입니다. 자, 이걸 왜 써놨냐? 한글로 얘기가 또 우선 처음부터 한문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 한글로 지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금수목 잘 보시게요. 목은 기역과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화는 니은, 디귿, 니을, 티읕으로 시작되는 말. 토는 이음과 히읗. 금은 시옷, 지읒, 치읒. 수는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우선 한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가 정치예요. 자, 정치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게요. 정은 어디가? 금이죠. 네,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금생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니까 스님은 가운데다가 몇 개를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행에 맞춰서, 목화토금수 오행에 맞춰서 사주하고 맞춰갖고, 거기도 용신, 희신, 약신을 맞춰서 이제 많이 지어서 5개 골라가지고 5개 보냈더니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지었어요. 가운데 숫자예요. 숫자 뭐래요? 숫자는 뭐예요? 물이죠. 금생수. 이건 이제 시옷이니까 이것은 시옷은 시옷, 지읒, 치읒은 금입니다. 이것도 금입니다. 자, 끝에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물이죠. 금생수. 이렇게 정수빈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한글로 우선 깁니다. 이렇게. 네, 한글로. 어디에 맞춰서? 사주의 용신, 희신, 약신에 맞춰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맞춰서 지는 건 아니에요. 사주에서 용신, 희신, 약신, 좋은 기운을 최고로 그 사주가 가장 필요한 좋은 기운을 맞춰서 이름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럼 첫째는 한글로 완성을 해야 된다. 한글로 완성을 하려면 오행을 보니까 정시 그러면 시옷, 지읒, 치읒으로 말을 만들면 됩니다. 뭐 정시도 좋고 조시도 좋고 장시도 좋고 하여튼 시옷, 지읒, 치읒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로 지어야 되는데 정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거 불변입니다. 이거 금이에요. 이것을 손댈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제 획수나 갖고 얘기하면 뭐라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금이에요. 수. 그 다음에 빈, 금생수. 사주에서 금생수. 살인상생.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이름을 만들 때는 나무는 기억은 나무다. 니은, 디귿, 니을, 치읒은 불이고, 이음과 이읒은 토고, 시옷, 지읒, 치읒은 금이고, 미음, 비읍, 피읍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생아는 금수목이기 때문에 금생수. 그렇게 해서 정수빈으로 지어서 보낸 중에서 이거 이제 말하자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50% 됐네요. 집에서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는 나라정자예요. 나라정자. 나라정자. 가운데 숫자는 스님이 이제 이것은 이제 수리 획수를 갖다가 이제
오행은 결정이 됐으니까 획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몇 핵을 사용할 것인가, 몇 핵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보면 이것은 네, 이 정시가 19회입니다. 19회. 그 다음에 숫자는 빛날, 옥돌 숫자, 빛날 숫자, 임금왕변의 빼어날 숫자입니다. 숫자, 이것은 몇 핵입니까? 12핵입니다. 그 다음에 비는 손빈자, 네, 손빈자 또는 뭐 귀빈빈자, 인도할 빈자 뭐 쓰기를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14핵입니다. 합치면 19, 12, 31에서 14하면 40, 총은 45핵이 되겠습니다. 자, 정수빈으로 사주에서 빼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해서 용신, 희신, 약신을 정했습니다. 그 약신을 정하고 나면 한글로 목화통수를 찾아서 이름을 지읍니다. 금생수가 필요하니까 금생수로 지었었습니다. 이게 한글로 지은 것이죠. 자, 이제 한문으로 여기다 한문을 대입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장명책에서 보면 수리가 나와요, 수리가. 그럼 지금 현재 이 이름은 첫째는 이 정치는 19핵이고, 그 다음에 수는 12핵, 비는 14핵인데, 이것도 획수를 맞출 때 홀수제로, 홀수, 짝수, 이런다거나, 홀수, 짝수, 그러면 안 돼요. 가운데가 맥혀버리니까. 크게 밟아오기는 못해요. 그러면 짝수, 홀수 하든지, 홀수, 짝수 하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은 상생으로 지어야 된다. 상극보다는 상생으로. 금생수, 수생몽이나 목생화, 화생토나 이런 식으로 상생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획수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 이름이 좋을 거냐? 이 이름이 이제 이렇게 지었으면 과연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성장을 해 나갈 때, 자, 초년을 보면 우선 초년은 이제 원형 이정이라고 그러는데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데 원형 이정은 원은 초년을 얘기합니다. 형은 중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장년을 얘기하고 정은 말년이나 인생 전반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초년에는 이제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이냐, 획수를. 초년에는 끝자하고 중간자를 보탭니다. 12에서 14부터 초년에 26회. 그 다음에 중년은 지금 성씨하고, 첫 글자하고 성씨하고 중간 글자, 19에서 12면 31회 획입니다. 획수. 획수가 어디가 있냐고요? 획수는 장명보감 책에 보면 획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거 책 얼마 안 돼요. 집에 하나 놔둘 필요도 있어요. 사놓을 필요도. 책 얼마 안 갑니다. 이게 뭐, 돈 10,000원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획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장년. 장년은 첫 글자 성씨하고 끝에 19, 14는 33핵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은 45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획수의, 책에 나오는 획수의 그 뜻을 봐야 돼요. 이 획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걸 볼 때, 초년의 26의 명철한 두뇌로 대업을 이룬 수, 그런 수다 그 말이에요. 수가. 중년은 나날이 번창하는 수. 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용이 승천을 하되 뜻밖의 행운과 명예,
또 지위가 서고 만사 형통하는 수. 그 다음에 인생 전반은 두뇌가 명석하여 성견지명이 있으니 만인이 우러러보는 주도자가 되는 수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장명책에 획수 나오면 획수를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럼 여기는 전체는 45회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형, 이경,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을 맞추면은 이름이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돈 30만 원 버는 거예요. 집에서 30만 원 버세요. 간단합니다.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원래 이름을 짓게 되면, 사주를 원래 제 날짜예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정확한 출산 날짜를 잡아서 좋은 날에 출산을 하고, 출산한 게 첫째예요.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사주를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기운, 용신을 돕는 희신, 또 용신을 극하는 나쁜 기운을 없애는 약신.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뭐 용신과 희신을 해도 되고 약신과 용신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좋은 기운이 용신, 희신, 약신이니까 그것에 맞춰갖고 짓되 우선은 한글로 지려면 오형을 알아야 되니까 목화토금수에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기역은 목,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화, 이응, 이읒은 토, 시옷, 지읒, 지읒은 금, 미응, 비역, 기역은 수. 이렇게 해서 한글로 만드세요. 여기는 금수목이 필요하니까 금생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명책의 수리를 보면, 이제 획수 수리를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었어. 금생수를 지었으면 용신, 희신, 약신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획수를 어떤 획수를 넣을 거냐? 일단 넣어보세요. 얘가 뭐 15액이 되든 12액이 되든 어찌 넣어가지고 가운데 짜고 딱 맞춰보면 그걸 갖다가 그 수리 내용이 나오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26회 이렇게 이제 19, 12, 14 성이 중간 글자, 끝 글자. 그러면 끝자하고 중간 글자 감는 것을 초년으로 하고 말은 그 다음에 성씨하고 중간 글자를 중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씨하고 끝자를 합한 것을 장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탠 거 45역을 인생 전반으로 해서 만들면 이 이름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막 잘 찐다. 뭐 유명한 무슨 도사를 찾아가고 뭐 유명한 무슨 스님을 찾아가서 뭐 지었다 하든 스님들이 뭐 오행을 얼마나 알아요? 잘 모릅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장명법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나 사주, 이제 장명을 들어가기 전에 사주를 잘 알아야 오행에 맞춘 명리를 잘 알아서 용신과 희신, 약신을 잘 추려내야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좀 부실하다 그러면 이름 지어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지어갖고 호적에나만 참 멋있는 이름, 아주 어디서 받은 이름인데 정말 좋은 이름이다 딱 놔두고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적이란 것은 내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자라고 증명을 하는 서류상의 수단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비나 불러줘야 할 때 좋은 기운이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필요한 건 금수인데 수비나 불러주면 금수가 자꾸 그 애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은 운명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기운은 15점 정도, 15% 정도가 된다고 얘기들 하죠. 네, 좋은 사주도 태어나야 되고 또 운도 좋게 흘러야 되고 거기다가 이름, 옷도 잘 입혀야 되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의 영상에서 그 임산부들 출산을 앞두고 출산 날짜를 잡는 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마치 그분이 또 이제 이름 지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정수빈. 여기 뭐 숫자는 뭐 빛날 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는 뭐 기빈 비자도 되고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잘 해서 해놓으면 뭐 어디 가서 이름 내놔도 오행에 내 기운에 맞춰 이름 지어줬겠다. 초년, 중년, 장년 좋겠다. 이 이상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장명책 하나 사세요. 10,000원이면 살 거예요. 돈 10,000원 주면 사니까 사가지고 거기 나오면 획수, 그 다음에 그 획수에 따른 수리에 따른 설명, 뭐 낙마, 골자로 순회, 무슨 뭐 파멸로 순회, 그거 다 있어요. 여기 조합해갖고 그런 수리가 나오면 써서는 안 되겠죠. 그걸 보기 위해서 장명책 하나 간단하게 사면은 충분히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장명하면 그리고 그 가족이 또 좋아할 수 있는 본인들 부모가 좋아할 수 있는 이름을 충분히 질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나와 있고 책에 다 나와 있으면 장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스님한테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둘이 지면 60만 원이고 3명이면 100만 원이고 그래서 다소라도 이제 출산해서 정확하게 출산 잘해서 했을 때 이름 지는 게 바로 애기 태어나면 바로 이름도 지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까지를 또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